자,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어떻게 지정하고 처리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즉 국토계획의 수립과 도종합, 시군종합, 지역별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에 대해서 쭉 한번 보죠. 자, 우선 국토종합계획, 국토계획입니다. 자, 개념.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쵸? 국토해양부 장관이 누가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진행한다. 국토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앞으로의 미래 변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는 거 20년이죠. 누가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다. 그렇죠? 어디를?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자, 국토계획의 성격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라서 이제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죠? 종합적 모든 계획을 다 함께 수립해야 되는 종합적인 계획이고 모든 계획의 기초가 되는 상위적 개념이다. 즉 도종합이든 시군종합이든 모든 계획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상위 계획이다. 그리고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수립한다. 경제, 사회, 물리적 모든 계획을 종합해는 종합계획이고요. 하위 운영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지침제시적 계획이다. 지침제시적 계획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위 계획들, 즉 도종합이든 시군종합이든 이런 계획들이 상위법에 입각해서 법 따라오게끔 이런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는 거다. 그렇죠? 국토계획이라는 건 20년 단위고 하위법들의 가이드라인, 지침제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역의 수준에서 최상위인 국가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이다. 즉 가장 레벨이 높다. 계획기간이 20년이 장기계획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해서 국토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한다. 국토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인간 활동들의 공간적인 배분을 다루는 공간계획이다. 즉 토지를 나누는 그렇죠? 특정 계획의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이고 지역계획이며 특성과 여건에 맞는 4개의 지역계획으로 구분한다. 아, 국토계획은 지역계획으로 또 나누는구나. 그래서 국토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지역계획이라는 하나의 범주가 될 것이고 최상위 레벨에 있으면 20년의 장기계획이고 국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간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되는 게 국토계획이다. 자, 이러한 국토계획은 왜 필요하냐? 첫 번째 필요성이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 효율성. 우리 이런 말 하죠. 국토라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그렇죠? 국토라는 공간 효율적. 그리고 토지 이용의 남용을 방지한다. 토지 이용의 남용 뭐예요?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겠죠. 미리 개발할 수 있는 공간들 지정하고 그곳을 집중적인 역량을 키워서 개발하겠다. 계층 간 또는 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겠다. 아무래도 우리 과도 성장기에 보면 부산과 서울이라는 그 집중적인 투자 지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자원의 공정한 분배,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향상된 생활 환경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균등하게 분포시켜야 된다. 또한 대도시의 집중과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농촌의 황폐와 개발 의욕의 상실 등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실업구제, 사업의 진흥, 국력 회복, 그리고 국가 주도적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토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정말 뻔한 얘기죠. 왜 국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는 잘 살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겠죠. 자, 그럼 수립에 대한 과정을 한번 다시 본다면 국토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에선 다음의 각호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대한 사항과 그렇죠?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그리고 국토의 발전의 기본 이념과 바람직한 국토의 미래상 그리고 국토 공간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에 따른 방향 그러니까 국토 공간을 어떻게 볼 거고 해당 지역의 특성화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된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와야 되고 토지, 수자원, 해양 등의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택 상환수도 등 생활 여건 및 조성에 등에 대한 사항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항들은 어떤 거예요?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는 거고, 지역 계획, 자, 이런 것들은 지역 계획에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겠죠. 수해, 풍해, 그 밖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과 지하 공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토 공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다 계획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국토계획의 정의, 법적 정의는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자, 기본적으로 다 나왔죠.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20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사회, 정치, 경제, 물리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종합계획.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하고 승인은 대통령이 한다. 자, 협의 및 심의 과정을 보면요.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누구에게?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국토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누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거기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위계획이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 뭐 행안부든 지식경제부든 혹은 시도지사, 경기도든 뭐 강원도든 이와 같은 시도지사가 자기네 지역에서 요청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거죠. 미리 수립하기 전에 기초조사하는 거죠. 지금 어떤 계획이 지금 우리나라 국토에서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당신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 이야기하십시오. 누구에게?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그럼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자,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했을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일반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공청회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자, 우리 이런 계획 수립합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한다?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을 공고하겠다. 국토종합계획 공청회 한다고 하면 저희 공청회 합니다. 언제? 14일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미리 심의안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즉 심의위원회, 국토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받기 이전에 계획안을 수립했던 것에 대해서 시도지사와 관계 기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죠. 왜? 이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이런 의견을 줬으니까 그것이 잘 반영됐는가 의견을 받았으면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견 제출은 30일 이내, 즉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1년의 절차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은 절차적 계획이니까 따라줘야 된다는 거고. 국토정책위원회와 시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겠다. 무엇을?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인은 이제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거고요. 승인 받았을 때, 즉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 났을 때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 및 군수 등에게 국토종합계획안을 보내야 된다. 자, 결정하게 됐으면 그날로 즉시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봐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송하여라. 이렇게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장기계획이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면 그 대통령이 승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국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다 수립해야겠죠. 근데 그런 내용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선 관계 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수렴받아서 국민에게 공청회를 통해 의견에 대한 컨펌을 받고 수렴을 받고 국무위원회나 국무위원회나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종합계획은 작성한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법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킨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도종합계획이에요.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개념이죠. 그렇죠?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개념이다. 그래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자, 국토종합계획과 동일한데 대상이 다르죠. 그렇죠?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했다면 국토종합은 어디? 해당 도,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 해당 도별로 수립하겠다. 또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의 행정관할 구성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자치도 어디예요? 제주도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 그렇죠?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수립되며 해당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립되는 시군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종합계획은 해당 시군에 들어오는 디테일한 시군종합의 지침이죠. 이건 뭐예요? 우리 국토종합계획도 하위계획, 모든 계획의 상위법이며 하위계획의 지침 제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도종합도 마찬가지죠. 국토종합계획의 하위이지만 시군종합계획에는 상위계획으로서 지침 제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성격은요, 상위계획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여기서 상위계획이라는 것은 국토종합계획을 뜻하겠죠. 국토종합계획 등의 상위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한다.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에서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했다면 그건 지역 차원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국토종합계획에 대응한 지역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 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사회,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별 계획을 담는다. 자, 무슨 말이에요?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정말 국토와 관련된 일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 해당 도에서는 국가에서까지 지원이 아니다. 해당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들. 가령 그런 거 있겠죠. 얼마 전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DMZ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그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수립을 했겠죠. 그런 재정 지원이나 이런 내용들. 근데 그런 내용들이 국토기본계획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 자, 하위계획의 지침 제시적 성격을 띈다. 시군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및 민간 부분의 투자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시군종합계획의 상위계획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밑에 있고 시군종합계획보다는 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양쪽을 충분히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도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요. 지역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기본적으로 국토종합계획과 동일하죠. 지역의 발전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지역의 공간 구조와 정비 및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은 국토종합계획과 동일하게 이어지는데 다만 대상 지역만 달라진다는 것. 교통, 물류,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지역의 자원 및 환경과 개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자, 기본적인 내용은 다 보시면 어때요? 국토종합계획과 동일한데 대상만 다르다는 거. 자, 수립 같은 경우는 보면요. 우선 어디를 가지고 대상으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다. 또 여기 장기적인 거 나왔죠? 몇 년일까요? 20년이에요. 왜 20년이다? 국토종합계획의 하위이다 보니까 국토종합계획이 20년 단위 계획을 한다면 도종합도 20년 계획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수립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렇죠? 해당 관할 시군도, 해당 도를 컨트롤하는 게 도지사니까 도지사를 기준으로 하고요. 도지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도종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종합계획 이전에 도종합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누가 작성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미리 작성한 지침에 의거해서 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즉, 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안을 작성했을 때 공청회를 열어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의 공고를 하고 일반과 전문가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자, 마찬가지로 국토종합과 동일하죠. 14일 이전에 1회 이상의 공고. 자, 수립 시에는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자, 우리 처음에 국토종합계획은 어디?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였죠. 아무래도 도종합계획은 그것보다 한 단계 레벨이 낮아지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겠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겠다. 자, 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종합계획에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해야 된다. 승인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지하고 시장 및 군수에게 도종합계획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정과 승인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승인권자, 지정권자보다는 승인권자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한다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한다. 반대로 국토종합계획은 어땠어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고 대통령이 승인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시군종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군지사가 수립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위계를 생각해서 누가 지정하고 누가 승인하는지. 지정은 뭐다? 여기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고요. 승인은 뭐다? 그래 너 해라. 그렇죠? 지정과 승인에 대해서 구분 지어보자. 이렇게 도종합계획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시군종합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군종합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즉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무슨 말일까요? 인천광역시 광화군이 있죠. 그렇죠? 인천광역시 광화군. 이와 같을 때는 수립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자, 여기는 좀 끊어볼게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야, 이게 두 번째예요. 지금 보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이 1번,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문화,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등등은 2번. 그래서 1번은 도시 기본계획, 2번은 도시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기본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도시계획이라 칭하는데, 도시계획은 우선 첫 번째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 토지 이용, 교통 등등등의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묶어서 도시계획이라 하고 시군종합계획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조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도 공부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으로 국토의 이용 및 과역에 따라서 수립되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계획, 즉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뉜다. 그래서 시군종합계획은 국계법으로 이행됐고요. 국계법에서 다루고 있는 시군종합계획, 즉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군종합계획 같은 경우는요, 그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국토기본법에서 다루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국계법에 대해서 배울 때 보다 디테일하게 국토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역계획입니다. 자, 지금 앞에 것까지 봤던 국토계획과 지역,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은 상하관계였다면, 지금 우리가 배울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은 평등관계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계획은 우선 저기서 다루는 건 조금 얕게 들어갈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보다 개별 법률로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본다면, 지역계획은 개념을 본다면, 특정한 지역의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 목적. 이거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중에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계획이 있었죠. 1987년부터 91년까지 지정됐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계획. 그 중에서 특정 지역계획 보면요. 태백산권이 있었고, 제주권이 있었고, 88 고속도로변이 있었죠. 그러니까 88 고속도로변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88 고속도로변이라는 특정한 지역에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 주변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특별한 목적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식으로 수립하는 게 지역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떤 해당 지역에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백 같은 경우
탄광지역이라는 지역에 낙후된, 침체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특정 지역에 수립하는 특별한 계획이다. 즉, 지역계획이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립한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무선 어떤 요건이 있을 때 수립해야 되고요. 성격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룬다. 그렇죠?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어우러져야 되고, 시간적 범위로는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며, 공간적 범위로는 지역 단위이다. 즉, 미래, 앞으로 내다봐야 되는 장기적인 계획이 될 것이고, 지역이라는 단위, 어떤 에어리어라는 단위로 잡아야 된다. 실천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실천적이고 기본적이다.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 규범, 따라올 수 있는 어떤 법제가 잡혀야 된다는 거고. 물리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역민의 복지 및 생활 환경의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요 실천적이고 규범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업법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토계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좀 큰 바운더리 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지역계획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 4차에서 행복도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지역계획이죠. 그렇죠? 지역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계획 중에서 우리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지원법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죠. 지원법이라는 것은 정말 여기를 공간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개발을 하게 되면 계획만 가지고는 개발할 수 없단 말이죠. 국가에서 혹은 정부에서 그쪽에 막대한 자금에 대한 지원, 혹은 뭐 정책이든 세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포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기본법 내에서는 다루기 힘드니까 탑법에 이양을 시키는 거죠. 그런 탑법에 이양시키면서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마련을 해주는. 그러니까 실천적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사업적이다. 정말 이런 계획을 만들어지면 이대로 실천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실행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많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역할에 있어서 플래닝을 해야 되고. 합법성. 우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고, 민주성.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행 단계의 민주성이 보장돼야 된다. 즉,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보면은 지정하고 심의하고 뭐 공청회 거치고 이렇잖아요. 이런 게 절차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형평성, 계층 간 혹은 뭐 동일 계층 내에서 수직 수평적인 형평성에 맞춰주고, 대응성, 주민의 욕구, 그 거주민의 니즈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며, 자치성, 지역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시군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고, 환경성, 환경이라는 것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서 우리는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지역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역 문제 개선에 필요하고요. 지역의 변화에 대처해야 되고, 지역의 입지 여건을 보완해야 되며, 광역적 지역 문제를 개선하고, 자원의 개발, 지역 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우선 지역계획이라는 게 우선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상당히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지역계획에 대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결정이네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합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장 어떤 거겠어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교육단지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렇죠? 교육단지. 그러면 자, 지역계획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수립권자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뭐 시장군수 혹은 시도지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행정기관장, 뭐 국토해양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물류센터 만든다. 그러면 국토해양부도 관련할 수 있지만 지식경제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정보화 마을을 만들겠다. 그러면 뭐 정보통신부에서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 소관부처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과정을 본다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수립한다. 즉 한쪽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수립이나 변경할 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에 알려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국토해양부 장관, 어쨌든 국토 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알려서 그 사항을 진행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부문별 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해요. 국토 전역을 해서 특정 부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자, 국토 종합계획은 국토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이었죠. 여기는 뭐예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국토 내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기간시설, 국가통합교통이든 광역교통, 도로, 철도, 항구, 항만, 해운, 물류, 댐 건설 등에 대한 사항들 혹은 주택, 농어촌, 하천, 지하수, 산림, 문화, 해양, 연안, 해양교통 등에 대한 전반적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부문별 계획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보신다면 우선 우리는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 시군종합보다 상위계획이고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과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뭐 도단위, 시단위로 다뤄질 것이며 지역계획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걸로 하고요. 부문별 계획은 특정한 대상,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보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기본적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기본법에 대한 위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네요.